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설명드릴 문제는 11번째 강의 서브노트 동영상으로서요. 10점짜리 문제입니다. 필회기,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제한 전압을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 강의도 필회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필회기는 필회기대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정리하시고, CT 부분은 또 CT대로 서브노트를 정리하시고, 콘덴서는 콘덴서대로 이제 서브노트를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문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이메일이나 이제 공부 방향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은데요. 제가 합격수기나 더 공부 잘하는 분들의 동영상을 보더라도 항상 기출문제에 대한 강조가 어느 시험을 막론하고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위주로 정리하라는 말은 어떤 시험이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출문제 정리가 가장 필요하고요.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격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이번 주에는 중요한 문제 한 2문제씩 정리한다. 나는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문제씩 정리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퇴근 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공부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좀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꾸준히 하시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간보다 좀 더 빨리 합격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문제는요, 필회기 충격 방전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서브노트 제 거 위에 보면 102회 때 1교시에 출제됐고, 87회 때 1교시에 출제됐고, 81회 1교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유사한 문제도 이렇게 좀 필회기에 관해서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3번 이상 출제됐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여러분들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번 이상 출제된 것은 반드시 서브노트화 하시고 시험장에서 반드시 써야 됩니다. 뭐 최소한 55점 정도 올리려고 하면 뭐 어려운 문제, 뭐 법규적인 것들을 막 정리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이렇게 3번 이상 출제된 문제 위주로 정리하시고 서브노트를 만드시고 암기하시고 시험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50점 중반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는 왜 그러냐면, 책으로 읽거나 뭐 동영상을 보면 내가 막연히 알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쓰려고 하면 잘 안 써져요. 그렇게 책하고 동영상만 봐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스스로한테 질문해서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시고, 내가 시험을 봐도 뭐 생각도 안 나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교재적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노트를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을 자신이 정리해 놓은 게 서브노트입니다. 그래서 필회기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제한 전압을 설명하시오. 그럼 개요 쓰고 나는 이 블럭을 그 시험장 답안지에 그대로 붙여 넣겠다 하는 게 본인 공부하면서의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좀 답안지 쓰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서브노트를 갖춰 놓고 이런 것들을 암기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답안지 쓰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런 서브노트가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뭘 어떻게 써야 될지, 개요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렇게 준비가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설명드리면 충격 방전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이 3번 이상 출제됐고, 그거에 저는 필회기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거를 그냥 쓰겠다. 그러니까 제가 약속되게 정리된 겁니다. 서브노트가 어떤 중요한 부분을 자기 노트화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험장에 나오면 그 문제를 이렇게 그냥 찍어 누르겠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겠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필획이란 이상전압을 억제하는 기기로서 평상시는 대지와 절연 상태로 있고 이상전압 침입 시 대지로 방류하는 보호기기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레기 문제가 나오더라도 정의는 뭐 피레기에 어쩌고저쩌고를 설명하시오 해도 개요 1. 피레기난 이상전압을 억제하는 기기로서 평상시는 대지와 절연 상태로 있고 이상전압 침입 시 대지로 방류하는 보호기기이다. 이거는 어떤 피레기 문제가 나와도 이거는 개요의 정의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개요나 이런 그 구성도가 잘 정리되면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 피레기 나오면 난 무조건 요 블럭은 갖다 붙여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피레기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변전소에서 우리가 이게 전압이 오고 이제 변압기가 있는데 이거는 송배전 공학에 이게 표현이 잘 돼서 이거를 그림을 갖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 전압이 내습하면 이렇게 피레기로 방전된다는 내용이 송배전 공학에 나와 있는 그림 구성도가 잘 됐기 때문에 이 구성도를 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가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이런 구성도로 표현해서 간략하게 표현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기술사 답안지에 그림도 있고 표도 있어야 된다. 물론 다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기술사 답안지에 짧은 시간 동안 뭐 그림 그리는 연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인정받은 기본서의 구성도를 갖다 넣은 겁니다. 그리고 직렬캡 특성 요소의 기능인데요. 피레기는 직렬캡과 특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래서 직렬캡 특성 요소의 기능은 이상전압 침입 시 신속하게 방전하는 거고요. 이상전압 방전 시 전력계통 단자전압을 여기에 있는 변압기에 걸리는 단자전압을 일정하게 합니다. 이상전압. 그리고 이상전압 방전 후 신속히 속류를 차단하여 절연 상태를 반드시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되고요. 지속적인 뭐 이상전압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번개가 한 번 이상전압이 내습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반복 동작에도 이런 특성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 직력캡과 특성 요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레기 나오면 이 블럭을 그냥 갖다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쓰는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피레기 방전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만 쓰시오 해서 나는 그냥 그거 여기에서 묻는 것만 딱 썼어. 난 10점짜리 잘 썼어. 점수 잘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개요 쓰시고 이런 원리나 구성도 써주시고 이런 기능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답안지에 보여주신 다음에 원하는 답, 대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충정, 방전, 개시 전압 이렇게 나오면 답안지의 표현이 잘 되는 것입니다. 피레기의 정의는 피레기의 단자의 충격 전압을 인가했을 경우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입니다. 말 그대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말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피레기의 이상 전압이 내습했는데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을 피레기의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암기가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피레기 전격 전압의 1.5배를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식도 써주셔야 되는데요. 충격비는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의 파고값분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외울 때 그냥 충충상 해서 키워드로 앞 글자를 외워서 이 공식을 적어 넣어 드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쓰시면 그 피레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에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반 페이지 10점짜리 답안지가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답안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쓸 필요도 없어요. 10점짜리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문제가 두 가지가 3번 연속 철저됐는데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에 대해서 쓰시오 하고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 무언지 쓰시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10점짜리가 또 정리됐고요. 만약에 단독으로 피레기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을 물어봤다. 그럼 저는 똑같이 이거 블럭 갖다 붙여 넣을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1. 개요 피레기란 이상 전압을 억제하는 기기로서 요걸 써주고 요 그림 넣고 피레기의 특성 요소와 기능 해서 요거 써주고 세 번째에 제한 전압을 물어봤다면 3. 피레기의 제한 전압 쓰고 1. 정의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란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을 쓰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10점짜리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 설명은 피레기의 제한 전압입니다. 피레기의 제한 전압의 정의는 피레기를 방전 전류로 저하되어 피레기에 남는 충격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전압이 침입하면요, 피레기에서 이제 방전을 합니다.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해야죠. 왜냐하면 그게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지 않고 그대로 기기에 인가된다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변압기나 다른 기기가 파손이 되거든요. 절연내력이 낮은 것들. 그래서 제한전압으로도 제한했는데도요. 아직까지도 그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런 단자 전압을 피레기의 단자 간에 남는 충격 전압을 여러분들 제한 전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뒷장을 넘기시면 이게 부연설명인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피레기 동작 중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 단자 전압의 파급값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 그림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요렇게 있는 부분이 변압기의 절연 강도입니다. BIL, Basic Impulse Insulation Level, Basic Impulse Insulation Level인데요. 변압기가 이상 전압이 침입했을 때 견딜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치면 어떤 싸움까지는 아닌데 내가 누군가 어떤 외부적인 야구공이 날라와서 야구장을 갔는데 내가 야구공에 이게 어깨 부분을 이렇게 살짝 맞더라도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강도입니다. 뭐 싸움으로 복싱으로 치더라도 이렇게 펀치를 맞아도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강도거든요. 그럼 내가 견딜 수 있는 강도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성인인 경우 어린 조카나 자제분들, 뭐 대여섯 살 분들이 뭐 아빠 그러면서 뭐 주먹으로 뭐 팔이나 뭐 등을 이렇게 그 아이의 힘으로 세게 때린다고 해도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주먹을 맞고 쓰러지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쉽게 설명드린 건데요. 그래서 변압기 절연 강도는 내가 변압기가 견딜 수 있는 강도보다 이상 전압이 침입했을 때 그것을 낮추면 변압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피레기의 제일 목적은 변압기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대로 피레기가 없다면 이상 전압이 내습했으면 이렇게 파고값이 올라가서 최고값을 쳐서 변압기에 충격이 가해서 전압기 파손이 일어나는데 변압기 베이직 임펄스 레벨만큼 요거를 충격을 낮추면 변압기도 보호됩니다. 하지만 방전이 돼도 이렇게 계속 단자 간에 걸리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한 전압이라고 표현해서 이것도 이 구성도도 송배전 공학에 있는 책에 내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정의 쓰고 요 그림 하나 썼다고 그래서 제출하면 이제 한 6점 정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관계식을 정확히 풀어서 써주신다면 10점 만점에 최소한 8점 이상 맞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한전압 결정은 여기가 피레기가 설치된 부분을 피레기가 설치된 부분입니다. 이게 피레기가 설치된 부분을 P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IA 이상 전압이 내습했을 때 방전되는 것 IA를 방전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선로에 임피던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피던스 Z에 대한 것을 파동 임피던스, 선로에 있는 임피던스를 파동 임피던스 Z1이라고 표현하고요. 보호기 쪽에 있는 파동 임피던스를 Z2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피레기가 파동 임피던스 나오네요. Z1의 선로와 파동 임피던스 Z2인 P 보호기, 변압기가 있는 부분에 피레기가 P점에 설치된 경우 어떻게 되냐면 E1, I1이 입사된다는 표현입니다. 입사되는 거죠. 이상 전압이 내습하면 이제 전압과 전류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입사되는 전류, 이상 전압이 들어오는 것을 I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들어와도 이렇게 반사되는 전압도 있습니다. 그것을 반사되는 전압을 IR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한 전압처럼 우리가 제한해도 흘러 들어가는 제한 전압은 ET2가 되는 전압입니다. 2가 이렇게 피레기로 방전해도 어떤 이상 전압이 100% 차단되지 못하고 2가 되는 전압을 ET-IT라고 표현한 거고, 이상 전압이 침입했을 때 정상적으로 대지로 방류하는 것을 IA 방전 전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주신 거 읽어드리면 II는 전압 전류의 침입되는 거, 그리고 IR은 침입했지만 반사되는 반사파,
ET, IT는 여기 제한전압처럼 투과되는 투과파입니다. 관계식을 정립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투과되는 전압은 결국에 EI, 입사 전압과 반사 전압의 합이 투과되는 거고요. 그리고 투과되는 전류는 EI, 입사 전류, 그리고 반사되는 전류는 IT, 투과되는 전류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방전되기 때문에 방전 전류가 플러스 된 거고요.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의 전류가 입사되고 어느 정도의 전류가 반사되고 어느 정도의 투과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고 하면 앞서서 설명드린 파동 임피던스 Z1분의 입사 전압, 그리고 반사되는 전류는 파동 임피던스, 선로의 파동 임피던스의 반사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반사. 그리고 투과되는 거는 Z2분의 투과됐으니까요. 파동 임피던스 Z2가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Z2분의 ET입니다. 따라서 이들 관계식으로부터 피레기의 제한 전압 EA는, 피레기가 제한할 수 있는 EA는 결국에 내가 다 제한했는데 투과되는 부분이 이게 제한 전압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다 이래서 제한 전압 EA는 결국에 투과되는 전압과 같다라는 것을 이거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대입하면 선로의 파동 임피던스, 그리고 이제 P 보호기의 파동 임피던스를 더해서 2분의 Z2 선로의 P 보호기의 파동 임피던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 입사되는 전압을 이제 방전되는 전류 그 선로의 파동 임피던스를 나눠서 빼주면 이게 결국에 이게 투과되는 전압이라는 것을 공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한 전압을 설명드렸고요. 저는 이게 답안지에 이거 제한 전압 나왔을 때 여기까지 다 써서 그 9점 맞았거든요. 10점 만점에. 그래서 이제 제한 전압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왜 변압기와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적어드린 겁니다. 답안지에. 그래서 변압기의 절연 강도는 변압기를 보호하는 게 제1 목적이기 때문에요. 변압기의 절연 강도를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피레기에도 접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피레기가 방전하면 피레기 제한 전압도 올라가므로 다음을 만족해야 이게 안전이 유지된다. 이 말은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 있고 V는 IR 아닙니까? V는 IR, V 제한 전압 곱하기 여기 피레기 접지 저항의 전압 강하, 이 접지 저항이 합쳐진 것보다 변압기의 절연 강도가 높아야 변압기가 보호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 이 부분에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피레기의 제한 전압도 얼마인지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변압기의 절연 강도보다 여기 피레기에 있는 저항을, 그러면 접지 저항, 전압 강하 저항은 얼마로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나온 공식이 접지 저항이 10옴 이하입니다. 그래서 1종 접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KC가 적용돼서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그 부분이 없어졌는데요. 예전에는 제 1종 접지 저항을 이제 5옴 이하, 10옴이지만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나 이런데 검사 받으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1종 접지 저항은 이제 15옴 이하, 그러면 변압기 절연 강도를 만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보고 접지 저항 측정 많이 해보셨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접지가 다 공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값이 뭐 1.2옴, 뭐 1.2옴, 뭐 1.1옴 뭐 이렇게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제한 전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고려해서 낮출 수 있는 게 접지 저항이기 때문에 접지 저항을 많이 낮추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한 전압이 들어오더라도 변압기 절연 강도보다는 낮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변압기를 보호하는 것이 제1목적이다. 그래서 답안지에 한 줄 더 쓴다면 이것을 설명드리고, 결국에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나 피레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우리가 가장 고가의 기기인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답안지를 써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답안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동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동영상도 또 더욱 좋은 내용들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메일도 이렇게 좀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좀 시간이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 드리면 좋은데, 저도 회사 업무라든가 뭐 기타 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업무 이메일 답변이 좀 늦는 부분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사과드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빠르게 좀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